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테이트까지 했죠?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자,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려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50, 50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50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내가 지정한 사물을 배수로 키우는 겁니다. 키우거나 줄이고자 하는데 그게 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배, 3배 혹은 뭐 0.5배 이런 식으로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1은 1대1이기 때문에 커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1보다 크면 커지는 겁니다. 자, 스케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이죠.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자, 기준점 제가 좌하단 클릭해 봤습니다. 자, 같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스케일 벡터를 여기다 입력해 달랍니다. 몇 배 커질 건가? 자, 제가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배 커진 거 맞습니까? 50에서 100으로 커진 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죠. 그러면 거꾸로 줄여볼까요? 스케일. 이거.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자, 0.5. 그럼 절반 줄어드는 것 맞습니까? 자, 한번 줄여보시죠. 자, 이번에 다시 스케일. 제가 7이라고 했습니다. 7배. 7배를 키웠어요. 5, 7은 35, 350이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7배를 키워보시죠. 스케일. 이거 다시 1대1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몇 분의 1로, 그러니까 0점 몇이 돼야 되는 거죠? 0.7? 0.3? 계산이 안 되네요. 근데 거꾸로 잘 생각해 보시죠. 7배를 키웠죠. 그럼 7분의 1로 줄이면 되네요. 그죠? 내가 7배를 키웠으니까 7분의 1로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1 나누기 7 이렇게 이거 1 나누기 7 7배 키웠으니까 7분의 1로 줄이면 되잖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스케일. 제가 3배를 키웠어요. 3배를 키웠습니다. 다시 스케일. 1 나누기 3. 3분의 1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1보다 작게, 뭐 예를 들어 0.3, 뭐 0.7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분수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이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게 2007년 2월 24일 날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CAT는 A4에다 그립니다. A4에다 그려요. 그래서 여기가 297에 210으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스케일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1대2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스케일이 1대2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렉탱글. 자, A4 사이즈가 얼마죠? 297에 21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골뱅이 297에 21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A4 사이즈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테두리 선이 10mm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10mm. 근데 축척이 얼마예요? 1대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몇 배가 커져요? 2배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게 1대2 도면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20mm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20mm가 되는 거죠. 원래 10mm였는데 2배 키웠으니까 2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다 놨을까요? 캐드 각종 도면
촉을 제대로 안 맞췄나 보네. 그럼 다른 건 어떤가? 내 작업.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스케일, 카피, 복제하기 2배. 복제되는 거 보이시죠? 손에 걸렸다. 자, 카피 다시 2배. 그럼 복제되나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케일은 가로 세로가 일정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스트레치는 늘리기입니다. 얘는 크기라면, 크기라면 스트레치는 늘리기입니다. 스케일은 단축키가 SC예요. SC입니다. 스트레치가 S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스트레치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서리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포함 선택은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세요. 스트레치, 제가 지금 이렇게 포함 선택했죠. 늘어난 건가요? 이동한 건가요? 이동해 버렸죠. 다시 스트레치, 걸침 선택이지만 모서리를 선택했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럼 스트레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끝점 있죠. 이 끝점을 크로스 셀렉트, 즉 걸침 선택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스트레치 이런 식으로 엔터.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스트레치.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하나만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명령 없이 이렇게 선택하면 그립이라는 게 선택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이 그립을 제가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뭔가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못 씁니다. 그냥 델키만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쓸 수 있어요.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명령어 다 배웠어요. 이 그립을 클릭하면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늘어나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스트레치 되는 거 맞죠? 근데 이때 엔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동됩니다. 다시 엔터. 회전도 돼요. 다시 엔터. 스케일.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다시 엔터. 그럼 이번엔 미러. 대칭이 돼요. 엔터.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어가 숨어 있어요. 스트레치,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 이렇게 5개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가 될 것이고, 명령어 없이 그냥 선택을 해서 그냥 엔터를 눌러버리면 바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써요. 선이 이렇게 했는데 모자르네 그러면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늘려버립니다. 명령어 안 쓰고 선택하고 그냥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잖아요. 스트레치로. 그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랭슨입니다. 랭슨. 랭슨이라는 건 길이란 뜻입니다. 길이. 이제 이 명령을 여러분들은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 랭슨이라는 명령은 이런 거예요.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있을 때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랭슨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됩니다. 랭슨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할 거예요? 델타로 갈 겁니까? 퍼센테이지로 갈 겁니까? 토탈 혹은 다이나믹으로 갈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이나믹이라는 건 동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동적인. 자, 그랬더니 선택하래요. 가장 가까운 점이 움직입니다. 선택할 때 가장 가까운 점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스트레치처럼.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이요. 토탈은 전체 길이를 지정해버리는 겁니다. 토탈. 제가 100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클릭하게 되면 선의 길이가 전부 이와 같이 100mm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다시 볼까요? 토탈 200mm. 그러면 클릭했을 때 선의 길이가 이렇게 200mm가 돼버립니다. 클릭하면 내가 지정한 선의 길이만큼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퍼센트. 100분율이에요. 200 그러면 현재 길이의 2배가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끝쪽으로 현재 길이가 이렇게 2배가 길어지게 돼요. 다시 볼까요? 퍼센트 50 그러면 현재 길이의 절반이 줄어들겠죠. 이와 같이.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델타입니다. 델타가 증감이라고 합니다. 증가하고 감소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30mm씩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클릭할 때마다 30mm. 다시 델타. 마이너스 100. 그럼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레이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 X라인 0도 90도. 자, 선택하고 중심선으로 바꾸고. 자, 51도. 그 다음에 49도. 그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우리 이제 로테이트 배웠잖아요. 카피 51도. 다시 선택하고 카피 49도. 자, 트림으로 나머지 잘라내고요. 그 다음 옵셋 64mm 72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mm 반지름 46.4mm.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반지름 20mm. 자, 옵셋 10.4mm. 자, 속성 맞추고요. 필렛 트림 다시 한번 옵셋 20mm.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 자, 여기까지죠? 아니, 굳이 얘도 안 해도 되는 게 이런 거죠. 매치 필렛 반지름 32mm. 그럼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트림으로 선 정리. 자, 다시 트림으로 선 정리. 전엔 어떻게 했나요? 옵셋해서 잘랐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렇게 잘라놓고 랭슨 델타 5mm. 자, 얘는 안 늘어나는 이유가 무한대이선이라 그래요. 이게 끊어져야지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mm. 다시 서클 반지름 7.2mm. 다시 반지름 16mm. 옵셋 7.2mm. 다시 옵셋 16mm. 자, 트림을 할 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르시면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나머지 다시 다 트림으로 선 정리. 자,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여기도 트림. 자, 다시 한번 랭슨 델타 5mm. 여기도 안 잘렸네요. 자, 서클 TTR 반지름 16. 라인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러면 금방 그려졌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옵셋해서 5mm 옵셋해서 중심선 자르고 이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트림으로 그냥 편하게 자르고 나중에 랭슨으로 다시 늘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는 랭슨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브레이크 명령어는 트림의 원시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브레이크, 끊다라는 뜻이거든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첫 번째 점이 들어가요. 클릭. 점 두 개를 클릭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선택할 때 이 첫 번째 점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요만큼 딱 브레이크, 트림이 들어갑니다. 이걸 브레이크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자, 제가 선택을 여기로 할 건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옵션을 보면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첫 퍼스트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첫 번째 점을 다시 이렇게 지정해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트림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 먼저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로 교차점 클릭, 그 다음 교차점 클릭. 그럼 트림처럼 잘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디파이에 보시면 바로 여기. 얘가 브레이크고, 얘가 한전 브레이크입니다. 이 얘를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이게 좋아요. 자, 선택하고 브레이크 포인트 클릭하고 그럼 끝난 겁니다. 원래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두 번 지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없이 선택하고 브레이크 포인트 한 번 클릭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쉬운 걸 써야 돼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우리 이거 익스플로드 언제 했었냐면 어레이 할 때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 폴리라인이잖아요. 이걸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으로 바뀝니다. 폴리곤도 마찬가지예요. 육각형. 지금 폴리곤이잖아요. 하나로 이어진 폴리선. 근데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라인으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분해하거나 트림이 된 것들은 다시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로 이렇게 묶이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여기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 건너뛰고 여기 포인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이란 뜻입니다. 단축키는 PO. 별거 없어요. 포인트 그리고 꾹 클릭하면 점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화면엔 안 보여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하고 화면 한번 클릭하시면 돼요. 다음 보시죠. P타입이요. P타입. 이게 뭐냐면 포인트 타입의 약자입니다. 포인트 타입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점 유형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PT. 포인트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PT. 대화 상자 뜬 거 보이시죠? 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인트가 보이네요. 포인트. 어떤가요? 이제 포인트가 눈에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P타입. 그 다음에 점의 모양을 다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Set Size Relative to Screen. 화면에 5%만 하게 란 뜻입니다. 그 아래는 Absolute Unit, 절대 단위란 뜻이에요. 지금 도면이 5mm, 그러니까 밀리미터가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5mm로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5mm가 되는 거고 보통은 화면의 5%로 이렇게 놓고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어떤가요? 자, 이게 5%는 아니잖아요. 그죠? 축소했더니 자동으로 커지는데 커진 거는 안 돌아가죠. 그죠? 자, 요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여기 안 적어놨네요. 리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화면 재생성이란 뜻입니다. 재생성. 화면을 재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리젠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재생됩니다.
원래 이 리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걸 다시 재계산하는 겁니다. 재계산해서 화면에 재생시켜주는 것. 그게 리젠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원래는 리드로우하고 리젠하고 두 개가 있는데 요즘은 리드로우는 안 쓰고 리젠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안 맞을 때 리젠을 쓰시게 되면 금방 크기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선을 연결을 좀 해보고 싶어요. 교차점이랑 센터죠. 라인. 제가 센터. 잡히나요? 다시요. 인터섹트. 잡히나요? 안 잡혀요. 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점에 대한 정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점에는 크기가 있나요? 면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냥 이 모양 아래 점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용되는, 즉 점을 찾으려면 점에 관련된 오스냅을 별도로 쓰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노드라는 명령어입니다. 노드. 자, 라인, 노드.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노드. 여기 있습니다. 노드가 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노드, 점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점이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또 있어요. 점을 찾는 오스냅이 nearest라는 오스냅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처란 뜻이에요. 제가 이거 미러 할 때 한번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서클 그래놓고 nearest 근처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포인트들 이런 식으로 근처점이 찾아지는 거죠. 엘립스 자 nearest 클릭하고 다시 nearest 클릭하고 제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선 위에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nearest 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nea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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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est 이해되시나요? 점을 찾는 오스냅은 노드가 원래 정상이지만 노드가 점 찾는 오스냅이지만 nearest도 점을 찾아줍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divide하고 measur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divide는 등분이고 measure는 분할이라고 패스 어레이 할 때 한번 나왔습니다. 경로 배열할 때. 그죠? 자, divide는 등분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divide 그리고 선택하고 몇 등분 할 건지 여기다 쓰면 돼요. 6등분. 뭐가 들어갔나요? 선을 자른 게 아니고 선을 자른 게 아니고 선의 포인트, 즉 나눠질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 포인트 타입이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디바이드하고 measure를 쓰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포인트를 모르면 디바이드하고 measure를 못 써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자, measure. 자, 클릭하고 100mm. 자, P타입. 네. 100mm 간격으로. 자, 다시요.
매주어 150mm 간격으로. 아이고, 너무 크다. 매주어 50mm 간격으로. 그러면 50 짜투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매주어 50mm. 그러면 50mm 간격으로 나머지 짜투리.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포인트를 도대체 어디다 써요? 매주어하고 디바이드 때문에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거는 이렇게요. 0도, 90도, 그 다음 45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 오른쪽 제일 꼭대기에서 45도 사선을 그려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 다음, 도면을 볼 때요. 도면을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니, 그냥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중심선의 위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그려왔어요. 그죠? 중심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체 크기를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도면에서는 뭐가 없어요? 중심선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크기가 얼마만 하냐 봤더니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에 70, 그러니까 190mm.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0. 근데 여기는 100mm.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190에 100, 190에 110. 그럼 여기는 110에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폭이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10에 1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크기대로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자, 옵셋 100mm. 이렇게 100mm 옵셋 100mm. 그 다음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옵셋 할 건데 한 번에 190 하지 마시고 옵셋 120 다시 70. 왜냐면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체크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쪽과 왼쪽은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가 정면이겠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적당히 띄우세요. 너무 멀리 띄우면 보기 흥하고 너무 가까이 띄우면 역시 보기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보기 좋은 만큼 띄워서 수평선을 이렇게 그리되 여기 45도 사선과 딱 교차되는 지점 찾아지죠? 이때 클릭, 그 다음 수직으로 내려가서 클릭. 자, 그런데 보시면 55mm가 나와 있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그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5mm, 55mm. 이런 식으로요. 옵셋 55mm 한 번, 두 번. 근데 어차피 여기도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45도 사선도 2 이상 빼고 2 이상 벗어나지는 않아요. 여기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 트림으로 전부 다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앞에서 본 거, 이걸 위에서 본 거, 다시 오른쪽에서 본 거,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CAT 2급에 나오는 모든 도면의 가장 초급은 육면체 그리기예요. 육면체, 지금처럼요. 육면체 전체 크기를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육면체를 그리고 나서
기본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기본 도형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요. 이거 지우시면 돼요. 이 테두리 다 지우시면 이게 기본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라미드라고 하죠.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기본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더하거나 빼면 돼요. 도형을 더하거나 빼면 돼요. 원, 사각형, 삼각형, 혹은 정사각형 뭐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빼면 돼요. 이 도형은 여기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디까지 빠진 거냐면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뺀 거예요. 이 삼각형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뺀 겁니다. 거꾸로 그냥 여기까지 구멍을 뚫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면에 있는 이 삼각형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 옵셋 10mm. 왜 10mm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여기. 이 높이가 10mm입니다. 그 다음 좌우 간격이 30mm네요. 그러니까 옵셋 30mm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114도죠? 근데 지금 선이 90mm 이렇게 딱 서 있죠. 그러니까 114에서 90을 빼니까 24도. 자, 로테이트. 여기 교차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예요. 24도. 선택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게 플러스예요. 이렇게는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24도. 나머지 필렛. 그 다음 여기 가운데 트림으로 구멍을 내면 오른쪽에서 본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라인.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왜요? 얘를 이쪽에서 본 모습이 얘거든요. 똑같은 높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높이라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셋 77mm. 여기가 77mm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전부 잘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요 꼭지점에서 선 그리시고 요 꼭지점에서 선 그리신 다음에 나머지 다 트림 해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우시면 안 돼요. 여기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여기 꼭지점 있죠? 이 꼭지점이 거꾸로 다시 일로 들어와야 돼요. 라인 이렇게요. 제가 여기 지웠잖아요. 그죠? 여기 지웠잖아요. 다시 연장하기. 뭐 필렛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요 선만 있으면 돼요. 요 꼭지점만 있으면 돼요. 카피. 이 바깥의 선입니다. 요 안쪽 선 아니고 이 바깥쪽의 선을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이게 지금 은선 없이 우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우측면 완성시켜 보시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 하죠. 자, 이렇게 은선이 없는 정면이 되는 거고, 거꾸로 여기 구부러진 부분 있죠? 여기를 다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 끝난 겁니다. 얘가 은선 없는 평면이 된 겁니다. 은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돼요. 은선까지 넣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은선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